자, 당사자 능력입니다. 자, 당사자 능력이란 소송법상 당사자가 될 수 있는 일반적, 추상적 능력을 말하는데 이 당사자에는 검사와 피고인이 있죠. 자, 그런데 검사는 사법시험이라든지 로스쿨생, 그쵸? 수료하면 국가에 의해서 임명되기 때문에 굳이 검사에게는 문제가 되지 않는데 문제가 되는 것은 이 피고인이죠. 자, 그 밑에 구별 개념 나와 있는데 이거 다 필요 없습니다. X 지워버리시고. 자, 그러면 자, 과연 누구에게 당사자 능력이 있는가? 첫 번째 자연인, 사람을 말합니다. 사람이라면 연령 따지지 않아요. 책임 능력이 있고 없고 따지지 않고 언제나 당사 능력이 있다고 봅니다. 자, 밑에 형사 미성년자 사람이죠. 상실자 사람이잖아요. 소송 능력이 없는 자도 사람이기 때문에 당사 능력이 있습니다. 그런데 태아는 없어요. 밑줄 그으시고 X. 태아는 뭐 국가배상이나 뭐 상속권 뭐 그런 경우에는 태아도 쳐주지만 우리 형소법에서는 태아는 당사 능력이 없다고 봅니다. 자, 사자도 없는데요. 사자는 밑줄 그으시고 뒤에 보면 바로 다음 페이지에 나옵니다. 재심 절차 같은 경우에 이 피고인이 사망했다면 당사자 능력은 남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태아는 없지만 자, 다음 페이지 가보면 여기 나오죠. 이 재심 같은 경우에 있어서 피고인이 사망했더라도 당사자 능력은 소멸되지를 않는다.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완전히 없는 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서는 세모를 칠게요. 세모를 쳐두면 됩니다. 그래서 가로 열고 재심 이렇게 가능하다. 이렇게 적어두시면 됩니다. 없지만 그래요. 없지만 가능하다. 그런 측면에서 세모입니다. 자, 법인입니다. 자, 법인은 회사를 말합니다. 회사. 회사인데 회사라고 다 되는 게 아니라 요 법인 등기, 법인 설립 등기를 하면 요 법인이 되는 거예요. 뭐 그런 점은 다 아실 거니까 자, 회사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게 있어요. 법인이 있고 잘 모르시는 분도 계시기 때문에 법인이 있고 법인격 없는 단체가 있죠. 단체가 있는데 그 단체에는 사단 있고 재단이 있잖아요.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법인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소규모 가게를 하더라도요. 연매출 2억이 넘으면 이제 세금을 이제 내야 되잖아요. 세금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연매출 2억이 넘으면 이제 법인으로 하는 것이 조금 더 유리해요. 세금 문제 때문에. 근데 만약에 법인 설립을 하지 않고 그냥 개인이 그냥 가게를 운영한다 했을 때 2억이 넘어가면 세금을 엄청나게 두들겨 맞습니다. 한 40%를 세금을 내야 돼요. 그런데 법인 설립 등기를 하게 되면 이제 법인이 되면 이제 절반밖에 안 되죠. 그렇기 때문에 매출이 많이 나올수록 법인으로 하는 게 유리합니다. 그래서 이 법인격 없는 단체라고 하는 것은 매출이 얼마 되지 않는 2억 이하의 가게를 말하죠. 물론요, 그 2억이 넘어도 법인격 안 하는 사람들도 많기 때문에 굳이 이제 말하자면 매출이 많이 나오는 것은 법인 등기를 하는 것이 유리하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웬만한 회사 같은 경우는 전부 다 법인화되어 있죠. 세금 문제 때문이라도.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법인격 없는 단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등기나 등록을 하면 법인 설립 등기죠. 법인 설립 등기나 등록이나 등기를 하면 이렇게 이제 법인화가 되는 거예요. 됐고. 근데요, 이 형소법은 이 두 개의 차이를 두질 않아요. 우리 형법에서는 형법 배우신 분들 알겠지만 법인하고 법인격 없는 단체에 있어서 많은 차이를 두잖아요. 근데 형소법에서는 굳이 차이를 두지 않습니다. 그 얘기가 여기 나옵니다. 올라가 볼게요. 자, 법인, 즉 회사에 대한 형사처벌이 양벌 규정을 통하여 인정되는 경우에는 양벌 규정이 뭐냐면
회사가 있잖아요, 회사. 근데 회사 밑에 이제 직원이 있잖아요, 직원. 그쵸? 직원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 직원이 어떠한 사고를 쳤단 말이죠. 사고를 쳤다면 이 직원 처벌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를 고용했던 이 회사도 처벌해야 됩니다. 둘 다 처벌된다라고 하는 것이 양벌 규정인 거예요. 그래서 이 경우는 뭐다? 이 경우는 자연인, 즉 자연은 직원이겠죠. 직원이나 이사, 그쵸? 직원 같은 경우, 직원도 처벌하고 회사도 처벌하고, 이것이 둘 다 처벌한다고 하여 양벌입니다. 그래서 보통 행정법규에는 거의 다 대부분의 양벌 규정을 두고 있죠. 자, 양벌 규정을 통해서 형사처벌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당연히 당사자, 법인의 당사자 능력은 당연히 있다고 봐야 되겠죠. 그런데 끊고 처벌 규정이 없어요. 그 말은 양벌 규정이 없단 말이죠. 양벌 규정이 없을 때는 어떻게 될 거냐? 이걸 인정해야 될 거냐 말 거냐? 이런 말입니다. 여기서도 우리 다수설은 긍정으로 봐요. 긍정. 그래서 처벌 규정이 없다 하더라도 이를 인정하는 것이 다수설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밑에 건 지워버리시고. 됐네요. 그리고 여기 나와 있죠. 법인이든 법인격 없는 사단이든 재단이든 똑같단 말이죠. 똑같단 말이죠. 형사법에서는 똑같이 보지만 형법에서는 다릅니다. 판례도 나와 있지만. 그래서 형사법은 같이 본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뭐 중요한 건 아닌데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정리하자면 법원의 경우에는 양벌 규정이 있든 없든 당사자 능력을 인정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시 한번 정리해 볼까요? 자연이든 법인은 다 있어요. 자연인, 법인, 법인격 없는 단체 다 있는데 태아는 없다. 그리고 사자도 없지만 재심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 경우에는 있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됐고요. 자, 그럼 언제 소멸되느냐? 사람을 보면 사람은 당연히 사망할 때 소멸된다고 봐야 되겠죠. 자, 말씀드렸듯이 재심 같은 경우에 당사자 능력이 존재한다고 했습니다. 법인은 어떨까요? 법인은 존속하지 않을 때 당연하죠. 존속하지 않을 때 당연히 소멸한다고 봐야 되겠죠. 무슨 결정 내리는가는 일단 중요하지 않고요. 그리고 합병일 때는 어떠냐? 합병일 때는 합병할 때 법인격이 소멸된다고 봅니다. 무슨 얘기냐면 A라는 법인이 있어요. A라는 법인이 있는데 B라는 법인에 합병되었다. 합병되었다면 당연히 이 A 법인이 사라지겠죠. 사라지기 때문에 합병할 때 A 법인이 법인격이 당사자 능력이 A 법인의 당사자 능력이 소멸된다. 이 뜻입니다. 자, 3번 체크 한번 해볼게요. 판례가 있기 때문에. 근데 합병은 아직 안 됐습니다. 합병은 되지 않고 청산법인으로 존속할 때는 그때는 있다고 봐야 되느냐 소멸되다고 봐야 되느냐 이 뜻입니다. 판례는 뭐라 하냐면 이때도 존속으로 본다. 존속하는 걸로 본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청산법인이라고 하는 것은 법인이라고 하는 것은 법인 등기가 되어 있는 사람, 등기가 되어 있는 회사라고 했잖아요. 등기가 되어 있는데 회사가 망했습니다. 회사가 망하면 이제 청산 절차를 들어갈 것 아닙니까? 그러면 이제 법인격이 날아간 거예요. 법인격이 날아갔지만 여전히 가게가 있는 건 마찬가지인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조그만 가게가 등기를 하면 법인이 되는 거고요. 등기를 안 하면 여전히 조그만 가게가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조그만 가게 남아있기 때문에 이제 잔금 청산 정차만 남아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회사는 남아있는 겁니다. 회사가 남아있기 때문에 여전히 존속으로 본다. 왜냐하면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법인격이 있든 없든 즉 큰 가게든 작은 가게든 간에 당사자 능력이 있다고 보는 것이기 때문에요. 청산 절차가 들어간다 할지라도 아직은 회사로서 큰 가게냐 작은 가게냐 그 뜻이기 때문에 당사자 능력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판례를 보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법인은 그 청산 결료든 경료든 같은 뜻이에요. 청산 결료의 등기가 경료되었다 할지라도 이 청산 결료의 등기가 경료되었다는 말은 법인격이 소멸됐다는 거예요. 소멸되었지만 여전히 조그만 가게로는 남아있다. 이 뜻이죠. 즉 이것은 법인이었던 것이 법인이 아닌 것으로 바뀐 것 뿐입니다. 어쨌든 조그만 가게는 남아있다.
그렇기 때문에 따라서 공판 중에 그 청산 등기가 경료되었다 하더라도 그 사건이 종결되지 아니하는 동안에 그 당사자 능력은 여전히 존속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밑에도 마찬가지죠. 여기도 그 사건이 종결될 때까지는 종료되지는 않고 당사자 능력 역시 존속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됐나요? 그렇게 정리를 해두시고, 그래서 마지막에 존속을 소멸로 바꾸면 틀리기 때문에 그런 것만 조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흠결의 효과. 자, 당사자 능력은 소송 조건이기죠. 소송 조건이기 때문에 직권 판단하면 됩니다. 자, 두 번째, 공소 제기 전에 또는 후에 당사자 능력이 상실되었다면 무슨 결정 내릴까? 간단해요. 전이든 후든 간에 다 뭐다? 전이든 후든 간에 다 공소기가 결정 때린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중요한 건 아니고. 자, 그 밑에 재심 특집 가볼게요. 1항 체크하시고 1번 체크하시고 2번 필요 없어요. 1번만 보시면 돼요. 자, 유죄 선고를 받은 자가 사망했어요. 자, 앞에서 뭐라고 했습니까? 여기서 사망했다고 했죠. 피고인이 사망했습니다. 그러면 소송을 걸어야 될 텐데 이 피고인이 죽고 없단 말이죠. 그렇죠? 근데 명예회복이라든지 이런 문제가 남아있기 때문에요. 그래서 그때는 배우자가 살아있다는 배우자가 아니면 직계존속 아니면 형제자매가 바로 그 사망한 사람을 위해서 재심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뭐다? 이 사람들이 재심 청구권자예요. 청구권자가 재심 청구할 수 있다. 근데요, 요 사람들이 청구권자가 죽었어요. 자, 밑에 팔려볼게요. 재심 청구인이 재심을 청구한 후에, 재심 청구인이 누구라고요? 이 사람이라고요. 자, 이 사람들이 재심을 청구한 후에 판결이 확정되기도 전에 사망했습니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당사자도 사망했고 청구권자도 사망했어요. 그럼 뭐 끝난 거지. 그렇잖아요? 그때는 자, 마지막 나와 있는데 재심 청구인, 즉 유가족의 사망으로 당연히 사건 자체가 종료다. 종료. 이렇게 동그라미 치시면 되겠네요. 조그만 글씨 나와 있는데 필요 없습니다. 그러면 뭐 다음 교재 때는 뺄 거예요. 틀린 말은 아닙니다. 틀린 말은 아닌데 굳이 시험과는 관련이 없기 때문에 이런 것은 다음 교재에서는 삭제될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됐네요. 자, 여기까지 할게요.